네, 생물학 신완전정복 이제 7장 유전자 발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7장 유전자 발현으로서 이제 생물학 신완전정복 앞에 파트 1 부분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파트 2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학 신완전정복 여기서 여기 목차가 있죠. 여기 보시면 생물학의 기본 개념 1장 생명이란 무엇인가부터 6장 유전학 개요를 지나서 7장 유전자 발현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에서 알아야 될 그런 기본 개념들 여기서 쭉 다뤄주고 있고요. 2부는 이제 유전공학, 생명공학부터 뭐 신약 개발, 암 정복, 면역,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 줄기세포, 바이오디젤 뭐 이런 것들, 후성 유전학, RNA까지 쭉 현재 생물학의 핫한 토픽들을 다루는 게 2부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로서 생물학의 기본 개념,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 1부는 끝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판매 지수를 보시면 뭐 굉장히 낮은데 뭐 대학 교재 탑 20 뭐 1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뭐 책들을 많이 안 사셔서 그런데 이 강의 들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책을 사셔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유전자 발현 가도록 할게요. 유전자 발현 여기서는 소위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그 생명과학의 한 분야죠. 유전자, DNA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메신저 RNA를 거쳐서 실제로 세포 안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그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등장하니까 왜 이렇게 반갑죠? 이게 DNA를 지금 그린 거죠.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면은 나 DNA에 담긴 유전 정보가 메신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뜻한다고 하죠. 그래서 DNA에 굉장히 긴 DNA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DNA 유전적 정보가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메신저 RNA로 만들어지게 돼요. 메신저 RNA 여기 보시면 뭐 모자를 쓰고 있는데 G자가 거꾸로 써져 있죠.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부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A가 여러 개 붙어 있는데 폴리 A 텔이라고 하죠. 메신저 RNA 구조예요. 나중에 RNA 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번역,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세포에서 일을 하는 분자는 결국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즉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메신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실제로 전사 번역을 거쳐서 번역이 되어야지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념이 요즘은 약간 깨지는 게 메신저 RNA 말고 세포 안에 뭐 마이크로 RNA, 나중에 뭐 링크 RNA, RNA가 뭐길래 그때 배우겠지만 굳이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아도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기존까지는 단백질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대신하는 RNA가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일은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하니까 유전자 정보가 단백질로 번역되어야지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DNA에 담긴 정보가 모두 동시에 단백질로 발현될 필요는 없지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유전자만 발현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정교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4년 동안 뭐 공부하고 졸업을 한다. 아니면 뭐 대학원에 가서 10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럴 때 그 독서실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다 읽는 건 아니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서 굳이 보지 않고 온라인에 있는 많은 참고 문헌들을 보고 온라인 논문들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도서관 비유가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전자 그 라이브러리를 도서관의 라이브러리랑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도서관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모든 전공 학생들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전공에 맞춰서 무슨 책만 골라서 읽으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DNA는 우리 몸 안에 많은 종류의 세포가 있죠. 저만 해도 뭐 신경세포, 뭐 항피세포, 뭐 섬유화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DNA 유전 정보는 다 동일해요. 하지만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의 정교한 조절, 꼭 필요한 유전자가 꼭 필요한 세포에서 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 볼게요. 전사.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RNA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죠. DNA는 무지하게 길지만 실제로 유전자가 있는 부분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다. 여기서 유전자라는 것은 유전자의 좀 작은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요. 나중에 전사가 되어서 번역이 되어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의 작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조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단백질을 만드니까. 어쨌든 실제로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인데 일단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메신저 RNA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의 염기서열을 만져서 즉 접촉해서 이 분자들은 눈이 없죠. 그래서 오직 만지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RNA 중합효소의 단백질들이 가서 부대껴서 DNA의 염기쌍 부분을 직접 접촉해서 만져보면 알겠죠. 얘가 AT쌍인지 GC쌍인지. 그래서 읽어가면서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읽어가는 거죠. 유전자, 구조 유전자가 시작하는 부위부터 전사, 트랜스크립션, 즉 메신저 RNA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 유전자가 시작하는 부분 앞에 존재하는, 즉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시작하는 부분 앞에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우리가 프로모터라고 해요. 프로모터. 다시 확대할게요. 프로모터.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프로모터라 한다. 프로모터는 타타 박스와 TATA라는 반복 서열이 있어요. 박스와 같은 특정 염기 서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RNA 중합효소가 만져가면서 둥둥 떠다니다가 거길 딱 만져가지고 거기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요 다음부터 내가 트랜스크립션 전사를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 것을 아는 거죠. RNA 중합효소는 이 프로모터 서열을 인지하여 즉 만져보고 안다는 거죠. 둥둥 떠다니다가 DNA에 결합하는 거죠. 근처에 유전자, 구조 유전자가 시작하는 위치에서부터 메신저 RNA 합성을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만든 DNA는 제가 여기 약간 벽돌색 같은 거로 표현을 했고 RNA는 약간 파란색 계열로 표현을 했죠. RNA를 만들기 위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들어가서 여기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RNA 중합효소가 맞추는 거죠. 뭐 A에다가는 U를 붙이고 뭐 T에다가는 A를 붙이고 G에다 C를 붙이고 C에다 G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는 두 가지 세포가 있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우리 같은 고등생물은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죠. 진핵세포의 전사, 트랜스크립션에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것이 필요하다. RNA 폴리머레이즈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일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이 필요해요. TF라는 게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 TF2D, TF2A, TF2B 등의 여러 가지 전사인자가 필요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건 나중에 뭐 카툰 칼리지 분자 생물학 시리즈, 분자세포 생물학 말고요. 분자 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아요. 그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자세한 내용은 그 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DNA 결합하고 근처의 유전자가 시작하는 위치에서 메신저 RNA 합성을 시작한다. 그리고 메신저 RNA 정보가 다 끝나는 부분에서는 전사가 종료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 갓 만들어진 메신저 RNA는 아니에요. 아직 메신저 RNA라고 부르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막 그 앞페이지 있었죠. 앞페이지 보시면 뭐 모자도 쓰고 있고 뒤에 꼬리도 달려있죠.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메신저 RNA가 되기 때문에 이건 메신저 RNA라고 불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좀 더 편집이 일어나야 된다. 편집,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돼요. 전사가 끝나는 메커니즘도 진핵세포, 그리고 원핵세포, 박테리아 모두 다양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카툰 칼리지 시리즈 4번째 혹은 5번째가 될 수 있는 카툰 칼리지 분자 유전학 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진핵세포의 경우에는요, 아까 메신저 RNA에 전구체가 있다고 그랬죠. 전구체. 아직 메신저 RNA라고 불리기는 좀 약간 뭔가 미진한, 좀 부족한 놈이에요. 그래서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있죠.
진XF의 경우에는 5' 모자. 여기 또 설명을 하고 있군요. 저는 다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5' 모자. 5', 핵산은 한쪽은 5', DNA, RNA 모두 머리 쪽은 우리가 5'이라고 하고 3' OH가 노출된 쪽은 3'이라고 하죠. 꼬리 쪽이라고 되게 표현하면 대충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5' 머리 쪽에는 모자를 쓰고 있고 3' 꼬리 쪽에는 A가 여러 개 붙어있는 폴리 A 테일이 있어요. 진XF의 경우 완전한 최종본 메신저 RNA가 되기 위해서 5' 머리 쪽에는 5' 모자, 5' 캡이라고 해요. 5' 캡이 쓰여지고 3' 쪽, 즉 꼬리 쪽에는 폴리 A 꼬리, 폴리 A 테일이 달라붙는다. 이것이 바로 5' 모자의 구조예요. 메틸 그룹이 붙어있는 구아닌. 구아닌인데 구아닌의 7번째 질소에 메틸 그룹, CH3 그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틸 그룹, 7메틸 구아닌이라고 불러요.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구아닌이 핵산의 전형적인 뉴클레오티드 연결 방법인 5' to 3'. 대개 핵산들은 5' 탄소와 5' 탄소와 여기 5' 탄소예요. 3'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5' to 5'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머리에 붙어 있는 부분이 거꾸로 붙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G자를 일부러 구아닌에서 G자가 왔는데 거꾸로 그린 이유, 거울상으로 그렸죠. 제가 거꾸로 그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밑에 듀누클레오타이드도 여기 2'에 RNA는 여기 OH가 있는데 OH가 CH3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신기한 형태예요. 이게 오직 RNA, 메신저 RNA의 5' 쪽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5' 모자, 캡 형태라고 불러요. 뭐가 들어다 그랬죠? 5' to 5'으로 붙어 있는 메틸레이티드, 메틸 구아닌, 그리고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부분에 각각 2' 탄소에 메틸 그룹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G가 거꾸로 붙어 있다고 모자에 G 로고를 거꾸로 해서 그린다. 그런 얘기예요. (5' 모자와 3' 꼬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 메신저 RNA. 5' 모자와 3' 꼬리는 메신저 RNA를 분해하려고 하는 핵산 분해 효소로부터 메신저 RNA를 보호해서 메신저 RNA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메신저 RNA는 DNA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잘 깨져요. 그도 그럴 것이 메신저 RNA는 일종의 그 순간적으로만 존재해야 되죠.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DNA는 우리 세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만 메신저 RNA는 필요할 때만 싹 만들고 필요 없으면 잽싸게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굳이 메신저 RNA를 갖다가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 RNA는 어느 정도 그 분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핵산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메신저 RNA가 일단 할 일은 하고 분해가 돼야죠. 할 일이 뭐겠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라이보솜과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정화되어야 되니까 5' 캡과 3' 테일이 있는 이유는 메신저 RNA를 분해하려고 하는 핵산 분해 효소로부터 메신저 RNA를 보호해서 메신저 RNA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자, 또한 메신저 RNA 5' 모자는 또한 라이보솜이 단백질 합성을 개시하기 위해서 메신저 RNA에 결합할 때 정확한 단백질 번역 시작점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앞쪽에 머리라고 그랬죠? 그 단백질 번역도 메신저 RNA의 머리로부터 시작해요. 꼬리로부터 거꾸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면 안 되니까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뭔지 앞부분인지 만져서 알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 캡, 5' 모자 부분을 라이보솜이 만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고 거의 결합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mRNA의 5' 모자는 또한 라이보솜이 단백질 합성을 개시하기 위해 메신저 RNA에 결합할 때 정확한 단백질 번역 시작점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특정 유전자의 발현, 즉 메신저 RNA 합성을 통한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가장 극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 그 누에 나방이 번데기 고치를 만들죠. 번데기 고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맥주집에서 안주로 먹는 번데기 뭐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 나방이 고치를 만들 때 그 실크
비단을 뽑아가지고 자기 주위원에 둥둥 감아가지고 고치를 만들죠. 우리들이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뭐 비단 옷감을 만드는데 쓰는데 그게 비단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돌 때는 그 비단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갑자기 확 증가시켜야 돼요. 그 비단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을. 그래서 메신저 RNA 합성을 통한 단백질을 갑자기 확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세포 안에 존재하겠죠.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메신저 RNA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메신저 RNA 많이 만들면 되겠고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메신저 RNA가 너무 자주 부서지면 안 되니까 메신저 RNA가 자주 부서지지 않도록 메신저 RNA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메신저 RNA의 수명을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도록. 그래서 나는 안정성이 적어서 이 메신저 RNA의 경우에는 세포질 안에 5시간밖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금밖에 못 만든다. 금방 핵산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오랫동안 존재를 못하는 거죠. 반면 여기 튼튼해 보이는 이 메신저 RNA의 경우에는 세포질 안에 48시간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은 뭐 그냥 작가가 아무 시간이나 잡은 거예요. 뭐 48시간 이상 있을 수 있는 메신저 RNA도 있겠죠. 48시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메신저 RNA의 안정성 조절을 통해서 원하는 단백질의 양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오버뷰를 볼게요. 이게 어디죠? 이게 세포 안의 핵이죠. 세포핵. 진핵세포의 세포핵이에요. 세포핵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재질 이중막의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뉴클리아 엔빌로프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잠깐 여기는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서 공부한 메신저 RNA 전구체의 5' 모자 씌우기, 3' 꼬리 달기 등은 모두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핵 안에서 이루어져요. 세포핵, 진핵세포의 세포핵. 그 이후에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 부분, 즉 인트론이 잘려나가는 스플라이싱도 역시 핵 안에 스플라이소솜이라서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자, DNA가 핵 안에 있죠. 여기서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전사,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신저 RNA의 전구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 전구체 중에서 우리가 엑손이 있고 인트론이 있어요. 엑손이란 건 뭐냐? 나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인트론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약간 쓸데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인트론 부분은 나중에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5' 모자와 3' 꼬리를 만들 때까지는 인트론 부분이 제거가 안 되고 이제 쓸데없는 이 보라색 인트론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핵 안에 있는 스플라이소솜이라는 데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엑손이 몇 개 있어요. 엑손 1, 2, 3, 4 네 가지가 있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엑손 1, 2, 3만 모았고 여기서는 엑손 2, 3, 4만 모았고 이런 식으로 뭐 꼭 이렇게 된다면 뭐 모든 조합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엑손의 셔플링을 통해서 엑손의 재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연결하는 게 스플라이소점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앞에서 공부한 메신저 RNA, 5' 모자 씌우기, 3' 꼬리 달기 등은 모두 세포핵에서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 부분, 즉 인트론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인트론이 제거되는 작업을 우리가 스플라이싱이라고 불러요. 스플라이싱도 핵 안에 스플라이소점에서 일어난다. 최종적으로 완성본이 만들어졌죠. 완성본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은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단백질 합성은 우리가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메신저 RNA가 이 핵공을 통해서 세포 핵을 탈출해서 세포질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세포질 밖에 있는 라이보솜이 어서 와 하고 부르고 있죠. 이제 단백질을 만들려고. 그런데 라이보솜은 평소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안에 밑에 작은 부분이 있고 위에 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가 메신저 RNA를 만나면 합치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떨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진핵세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엑손의 조합으로 주어진 레퍼토리 안에서 레퍼토리는 한정적인데 좀 더 많은 조합을 만드는 게 좀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내어서 단백질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이런 단백질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단백질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alternative splicing form이라고 하는데 좀 써드릴게요. alternative splicing form, alternative splicing. 여러 가지 다양한 서로 다른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엑손의 조합이 일어나서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끝났으니까 번역,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을 볼게요. 번역,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 하면 메신저 RNA에 복사된 염기서열 정보를,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서열 정보를 상부적인 서열로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라이보솜이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쭉 연결하여서 펩타이드 본드로 아미노산을 쭉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지. 나는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tRNA. 이때 또 번역에 관여하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하나가 tRNA죠. tRNA가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트랜스퍼 한다 그래서 tRNA죠.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가 붙어 있는 tRNA를 우리가 아미노 아실 tRNA라고 불러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보솜은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로 분리될 수 있지.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 원핵세포는 50S와 30S 두 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진핵세포 라이보솜은 60S와 40S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50S, S라는 거는 스베드버그 유닛이라고 침관 개수, 원심 분리를 돌렸을 때 가라앉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꼭 분자량이나 무게를 뜻하지 않고 모양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팩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크다고 무게가 분자량이 큰 건 아니에요. 그 무게 모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크면은 숫자가 크면 좀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0S하고 30S가 만나면 80S가 돼야 될 것 같은데 80S가 안 되고 70S가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정확한 산술 더하기가 아니니까. 그쵸? 그건 나중에 분자 세포 생물학에서도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번역의 단계를 볼게요. 번역의 단계. 첫 번째는 개시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보솜의 작은 소단위체와 큰 소단위체가 처음엔 서로 떨어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개시 단계는 번역의 개시는 라이보솜의 작은 소단위체가 메신저 RNA와 결합하면서 시작한다. 두 개가 처음엔 서로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먼저 붙는 것은 라이보솜의 작은 소단위체예요. 개시는 라이보솜 큰 소단위체가 합류하면서 끝난다. 개시 아미노아실 tRNA가 먼저 붙어 있죠. 첫 번째 아미노산을 가지고 개시 때 메신저 RNA의 게시코돈 AUG라는 게시코돈 위에 안티코돈 AUG하고 결합해야 되니까 A는 U하고 결합하고 U는 A하고 결합하고 G는 C하고 결합하죠. UAC라는 안티코돈을 가진 게시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하게 된다. 이 방향 잘 알아두세요. 메신저 RNA가 5'에서 3'이라면 이 방향은 항상 반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안티코돈은 3'부터 5'까지 이렇게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라이보솜 큰 소단위체가 와서 결합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개시 단위는 끝나는 거예요. 진핵세포의 경우 첫 번째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고 원핵세포의 경우 포밀메티오닌이다. 포밀메티오닌 아미노아시드 1. 라이보솜 작은 소단위체가 큰 소단위체가 결합하게 되면 아미노산 tRNA 복합체, 즉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할 수 있는 두 부위, 이 라이보솜의 라지 서브 유닛, 큰 소단위체에는 이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부위, PV와 AV가 완성된다.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이걸 약간 입체적으로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이보솜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움푹하게 파진 부위가 있어가지고 음영을 띄면 좀 입체적으로 보이려나요? 여기 이제 아미노산을 가진 이 tRNA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두 부위가 있는데 PV가 있고 AV가 있어요. P는 펩타이드에서 온 거고 나중에 펩타이드가 연결되면 여기 쭉 연결되니까 A는 물론 아미노 애시드에서 온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라이보솜 작은 소단위체와 큰 소단위체가 결합하게 되면 아미노산 tRNA 복합체, 즉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할 수 있는 두 부위, PV와 AV가 완성된다. 이 부위들로 아미노산을 가진 tRNA가 계속 연이어서 들어오게 된다. 그렇죠?
뭐 실제로는 라이보솜 외에도 게시인자, 이니시에이션 팩터들이 필요한데 복잡하니까 자세한 건 카톤 칼리지 분자생물학 말고 분자 유전학이라는 걸 제가 만들려고 해요. 분자 세포생물학하고는 달라요. 앞으로 나올 책이에요. 분자 세포생물학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좀 더 세포생물학 얘기들이 나와 있죠. 이제 게시를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연장은 이거 아재 개그라서 죄송한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연장 말고 쭉 연결된다는 거죠. 일렁게이션.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